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8월 4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출마 선언식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출마 선언문을 낭독한 이후에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총장의 그 기자회견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훨씬 긴 시간이었습니다. 20개가 넘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분야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 안보, 부동산, 민생, 여성 문제, 아주 외교 문제, 한일 관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0개가 넘는 질문들을 소화했는데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타이트한 기자회견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기자회견을 본 저의 소감과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는 내내 참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 여유로움 속에서 유머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그런 유머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여러 기자들을 아주 빵빵 터트리는 웃게 만드는 이런 유머 감각이 있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참 진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야의 질문들이 예상 없이 쏟아지다 보니까 몇몇 질문들은 좀 전문적인 분야라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올 때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두 부분은 아직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다음에 더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하는 모습도 참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분의 온화한 카리스마가 참 시종일관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참 따뜻한 분이구나,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분이구나 라는 게 그대로 느껴졌는데 이것은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분의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상대의 질문에 어떤 반응하는 모습이라든가 말투, 어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인데 그 따뜻함이 오늘 참 그대로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KBS 누구누구입니다. 자기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을 시작할 때마다 그때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준다든가 여기저기서 그런 어떤 사소한 부분들에서 느껴질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나왔던 질문 중에서 중요한 어떤 좀 주목할 만한 질문과 답변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왜 윤석열이 아니고 왜 최재형이어야만 하는가? 자, 이런 질문을 던진 기자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윤석열이 아닌 최재형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합니다. 웃으면서 답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 참 훌륭한 분이시죠. 정권 탄압에 외롭게 맞섰고 보수 야권의 결집을 이루어낸 분입니다. 윤석열 잘하고 있는데 왜 나왔냐 이런 질문이시죠? 라고 얘기를 해서 기자들이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저의 강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거의 내전적인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과거의 일들로부터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치적 부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평생 법관으로 또 감사원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즉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또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봤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는 국정 전반을 두루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또 국정의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 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원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국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갈망과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제 자랑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서 또 좌중을 웃겼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잘 경쟁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두 번째 흥미로웠던 답변은 최근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으로 연기를 하고 중단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발언을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 저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또 안심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연합훈련은 실제 병력을 동원해서 하는 훈련도 아닙니다. 대대단위 이하 훈련만 하지 종합적인 훈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와 같냐면 마치 국가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을 앞두고 시뮬레이션 전자게임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라운드에서 연습을 해야지 전자게임만 해서 실제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복원되어야 하고 우리 안보가 특히 북한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 것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앞두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만 하는 것에 비유한 거 저는 매우 적절한 비유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이 된 아주 훌륭한 답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페미니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이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 또 페미니즘이 이성교제를 막는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어떤 여성 혐오에 국민의힘이 편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저는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노련하게 답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좀 휘말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식의 답변이 좀 모범적인 답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페미니즘이 이성교제를 막는다. 그 진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즉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그 전후 맥락을 다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페미니즘을 보는 저의 시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남성, 여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에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시스템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양성평등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많이 어떤 제도적으로는 실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행과 인식 가운데서 어떤 갈등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양성평등도 중요하지만 관행과 인식의 어떤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 여기에 저는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주 깔끔하게 답변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페미니즘 문제는 아마도 다음 대선까지 아주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데 아주 주요 소재로 쓰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여성표를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힘이
제대로 잘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범 답안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남성 혐오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마치 남자를 없어져야 될 종족 정도로 여기는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 분명히 문제 있죠. 그러나 이 문제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논란에 괜히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잘 대처한 이런 답변이었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자, KBS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당당한 외교를 강조하셨다.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아주 어려운 국면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당한 외교라고 한다면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복잡해진 이유는 외교를 정치에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모두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서로 갈린 판결도 있었는데요. 자, 이 판결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적인 협정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이미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역시나 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원칙 하에서 정부 간의 더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사 문제와 현재 우리 양국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사 문제와 현재의 어떤 이 두 나라 사이의 이 현안은 좀 분리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사, 거기에 얽혀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양국 관계의 교착 상태, 이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의 기자회견 아주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아주 유연하게 답변 잘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건 왜일까요? 이분의 아마도 그 따뜻한 인품이 그대로 전해지는 이런 시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